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코로나19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몰락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일본은 2, 3년 내에 정말 몰락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일본이 이상한 소리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일본인들의 국민성, 질서 정연하고 청결하고 준법 정신이 강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선진 시민 일본인들이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건 사재기를 하고 또 의료진들과 그 가족들을 왕따를 하고 미개한 국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본인들만의 국민성이냐 아니면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모습이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검사 키트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검사 키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검사 키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한국은 이제 확진자 0명, 1명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횟수 자체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검사 키트가 남아 도는 형편이죠. 생산하는 족족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나라의 검사 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출을 하고 있죠. 일본이 검사 키트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상한 소리를 찍찍찍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코로나 키트 지원한다면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검사 키트를 우리한테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일본의 기준에 맞는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어떤 댓글 하나가 이 커뮤니티를 강타했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거지가 밥동량 하면서 김이상궁 부르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촌철 살인입니다. 제시카가 알바생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거지 밥동량 하면서 김이상궁 부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정확한 표현이죠. 지금의 일본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하지 않아요. 검사를 하면 2명 중에 1명이 확진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기다리다가 집에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국민들은 국가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고시를 못할 때 그 국민들은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딱 이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조중동을 필두로 한 언론사에서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 일본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기사와 칼럼이 쏟아져 나옵니다. 희한하죠. 대다수의 여론은 일본은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와줘도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어야겠죠. 역사 교과서, 독도 문제,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그럼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 보이죠. 한 나라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일본이 했었던 일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998년 IMF에게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 당시, 한마디로 나라가 부도가 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에게 했었던 짓, 한일 어협정을 파기하기로 합니다. 1998년 1월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연해를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일본 쪽에 가까운 바다에서 어업하는 한국 어선들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포승줄에 묶고 폭행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 어민들은 1998년 11월 신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1년 가까이 제대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부도가 나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어업협정 파기로 한국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다시 어업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주장은 뭐였냐? 독도입니다.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독도 주변 해역을 니들 어업 해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중간 수역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마도나 오키나와 해역 주변으로 한국 어민들 어업활동하러 오는 것도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어업협정이 없으니까 일본 해역 주변은 일본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납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부도가 난 상황이라 일본과의 외교 갈등까지 수습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도 주변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하는 협정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1998년 11월에 신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웃나라인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그걸 이용해서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도 주변을 중간 수역으로 만든 일본입니다. 자,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 큰 지진이어서 일본이 거의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돕고자 성금 모금을 막 했어요. 전 국민이 일본이 지금 딱하다. 성금을 모금해서 모였던 총 금액이 560억 원. 한국 구조대는 전 세계 각국 가운데서 3위 정도 수준의 구조활동을 펼쳤고 일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구조활동을 하다가 제일 늦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발표한 성금을 보내온 국가 랭킹입니다. 미국, 대만, 타이, 오만, 중국 쭉 있는데 영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한국이 없어요. 이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일본 정부가 저렇게 누락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온 건 역사 왜곡, 교과서,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힘든 시기에 일본은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더라도 답이 안 나오죠. 일본이란 나라는 전형적인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그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다. 일본 포털 사이트 같은데 댓글을 보면 가관이거든요. 식민지였던 주제에 주인을 도와줘? 딱 요런 마인드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지원도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감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일본을 도와주되 우리도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인도적인 지원, 이제는 일본에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한도 내에서의 지원을 해야 한다. 자, 감염병은 사실 일본을 저대로 방치해두는 게 한국에도 좋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올지 몰라요. 일본이 진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 미립국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이 감염병을
잡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이익이에요. 그러나 절대 인도적인 지원 따위는 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은 요 일본 이야기 오랜만에 다뤄봤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